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이 있었는데 앞서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급한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줬고요.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과의 2차 북미 협상이 지금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했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어제 역시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그리고 시기가 장소가 거의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말에 아시아에 도처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라든지 또 그리고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핵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 내용이 좀 공개가 되면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 스탠포드 강연에서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미리 입수해서 로이터 통신이 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포괄적 신고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이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 범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 밖에도 김정은이 작년 10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4차 방북을 했을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를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대한 상대적인 이런 선물로 인도적 대북 지원을 강화하고 또 북미 간의 상설 대표부를 설치하고 또 경제 지원 패키지를 제시하는 이런 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어디서 언제 이루어질지 또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질지 비핵화의 과정도 굉장히 시장에서도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올 1월, 이제 1월에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1월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이번에 1월 우리나라 시장도 1월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뉴욕 시장도 그리고 전 세계 시장도 역시 1월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시장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사실상 이제 긴축 사이클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이러면서 강하게 시장이 탄력을 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1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었다. 역대 기록을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일단 미국의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가 7% 이상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난 많이 빠졌던 것을 그대로 회복하면서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987년 1월 그리고 1989년 1월 이래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준 1월이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12월이 거의 90년 동안 1월은 거의 좋지 않다, 수익을 내기 힘들다라고 뉴욕 증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깨는 가장 좋은 그런 실적을 보여준 좋은 흐름을 보여준 1월이었다는 평가였고요. 자, 이외에도 전 세계 시장도 1월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47개국의 증시를 추적하는 MSCI 전 세계 지수가 0.5% 오르면서 23거래일 동안 거의 20일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지수가 1988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1월 중에 가장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MSCI 신흥시장 지수도 역시 1월 들어서 8% 이상 상승을 하면서 미국, 우리 시장 할 것 없이 전 세계 시장이 1월에 강하게 반등해주는 좋은 시장이었다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또 하나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허먼 케인이라는 사람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허먼 케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허먼 케인은 올해 37세로 갓파더스 피자 CEO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지난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서는 캔자스 시티 여는 이사회 의장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케인은 그런데 지난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나선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성추문, 섹스 스캔들 때문에 좀 휘말리면서 낙마를 했던 인물이다라는 외신들의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준의 공석으로 남아있는 이사 자리 2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 허먼 케인을 추천을 하고 소개를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허먼 케인이 CEO 출신이고 기업 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전에도 연준 이사에 경제학자, 교수가 아닌 이런 경영자들이 자리에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하지만 예전의 경험들을 봤을 때 이렇게 기업 경영자들이 연준 이사로 갔을 때 그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도이치방크와 코메르츠방크가 인수합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이 좀 들썩거렸는데요. 도이치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작년부터 계속 합쳐질 수 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졌습니다. 외신들은 독일 선임 규제 당국자를 인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두 은행의 합병 계획에 승인을 했다. 독일 쪽의 이 관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독일의 올라프 슈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사회민주당이 이번 합병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투자자들은 이러면서 도이체방크가 여름 이전에 이 합병을 거의 끝내도록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두 종목이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이체방크도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하락세가 더 커졌습니다. 장 마감할 때는 거의 4% 넘게 빠졌고요. 코메르츠방크도 역시 6% 넘게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시장에서는 이 두 은행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평가들을 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면서 조금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은행들이 합병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동안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지는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들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오늘 코메르츠방크와 도이치방크 역시 급 하락하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의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